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유비는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비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솔 언니. 왜 이제야 말해? 유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솔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눈물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유빈아. 내 아빠의 친구로서. 이 감정은 금기였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그 순간 유솔의 손이 유빈의 뺨을 스쳤다. 부드러운 그 접촉은 20년 넘은 세월의 비밀을 한 번에 드러내는 듯했다. 유빈의 눈동자에 스치던 충격과 그 안에 피어나는 알 수 없는 떨림. 이건 시작이었다. 예상치 못한 선이 이미 넘어진 지 오래였다. 유빈은 25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항상 안정적이었다. 아버지 유준호는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로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유빈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와 둘이서 조용히 살아왔다. 유빈의 일상은 커피향과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사랑에 대한 갈망, 누군가와 영혼을 나누는 그런 깊은 연결.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의 그녀가 그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유솔은 유빈의 친아버지 친구였다. 정확히 말하면 유준호의 대학 시절 절친이자 거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유솔은 32살, 미술교사로 일하며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따뜻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유솔의 삶도 평탄치 않았다. 20대 후반에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차갑게 식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 그 후로 그녀는 홀로 지냈고 유준호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봐왔다. 유빈의 졸업식, 생일,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검진 때도 유솔은 항상 곁에 있었다. 유솔 언니는 우리 가족이야. 유빈은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다. 그날 비오는 오후, 유빈의 카페에 유솔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익숙한 얼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솔의 손에 쥔 작은 선물 상자가 떨리고 있었다. 유빈아,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 유솔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유빈은 웃으며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손으로 그린 유빈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세밀한 선들, 유빈의 미소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언니, 이거. 너무 예뻐. 직접 그린 거야. 유빈의 눈이 반짝였다. 유솔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비를 바라보았다. 너를 그리다 보니 내 마음이 다 보이네. 유빈아,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그 말은 유빈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유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특별했어. 그냥 동생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아빠의 친구로서 이 감정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안 돼. 사랑해, 유빈아. 여성으로서의 나, 너를 사랑해. 이 카페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손님 한 명 없는 오후, 비 소리만이 울렸다. 유빈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유솔 언니. 그 유솔 언니가? 가족 같은, 항상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언니. 이게 무슨. 우리 사이에 유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솔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잊어. 그냥. 바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미 태풍이 되어 유빈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날 밤, 유빈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네온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아파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마련한 집,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낯설었다. 유솔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의 그 단어는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어떤 언어로도 무거웠다. 특히 여성 간의 사랑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유빈 자신도 대학 시절 짧은 로맨스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여자친구와의 은밀한 만남. 하지만 결국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끝났다. 나도, 유빈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유솔에 대한 감정. 어렸을 때부터의 따뜻함, 최근 들어 느껴지던 묘한 설렘. 그것이 사랑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유빈은 아버지 유준호와 아침 식사를 했다.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밥, 반찬이 차려졌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아침, 하지만 유빈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아빠, 유솔 언니 요즘 어때? 오랜만에 안 봤네, 유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준호는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유솔이. 그 녀석 항상 바빠. 그런데 요즘 그림 그리는데 열중이라더라. 왜, 보고 싶어?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의 친구, 유솔. 그 관계가 깨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터였다. 유빈은 결심했다. 유솔을 피해야 한다. 이 감정은 금기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유준호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유빈의 집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모임. 유준호의 회사 동료들, 몇몇 친척, 그리고 유솔. 유솔은 평소처럼 케이크를 들고 왔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유빈아, 너도 같이 불어.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에 스며든 슬픔이 유빈을 아프게 했다. 파티 중 부엌에서 둘만 남았다. 유솔이 설거지를 도우러 왔고 유빈은 어색하게 스펀지를 쥐었다. 언니. 그날 일 잊었어.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유빈이 속삭였다. 유솔은 고개를 들었다. 유빈아,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내가 날 어떻게 봐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유빈의 손이 미끄러져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파티의 웃음소리를 뚫고 울렸다. 모두가 달려왔지만 유빈의 시선은 유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파편처럼 산산조각 난 마음. 파티가 끝난 후 유빈은 한강으로 나왔다. 밤 공기,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외로웠다. 유빈은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유솔의 번호. 지우려다. 주저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래? 메시지를 보냈다.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그 밤, 유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사랑은 예상치 못한 선을 넘는 법이었다. 유솔과의 만남은 다음 날 저녁, 유솔의 갤러리에서 이뤄졌다.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공간, 전통 한옥을 개조한 갤러리였다. 벽에는 유솔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 은은한 잉크 향이 맴돌았다. 한국의 전통 미술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곳은 유솔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유빈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다. 언니. 왔어. 유솔은 캔버스 앞에 서 있다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 묻은 물감 자국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아니, 피는 아니었다. 그건 창조의 흔적, 감정의 흔적이었다. 유빈아, 앉아. 차 한 잔 타줄게. 유솔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녹차를 우렸다. 한국식 다도 차분한 동작이 유빈의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었다. 둘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유솔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다. 그날 메시지 보고 기뻤어.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유빈은 차 잔을 쥐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혼란스러워. 언니는 가족 같은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그녀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다. 유솔이 손을 뻗어 유빈의 손등을 덮었다. 그 온기가 전율을 일으켰다. 유빈아, 나부터 이야기할게. 내 삶에 대해.
유솔의 이야기는 길고 아팠다. 대학 시절 유준호와의 우정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머니의 조기 사망,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유솔은 예술의 모든 감정을 쏟았다. 준호 오빠는 나한테 형제이자 친구였어.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너희 가족을 지키는 게 내 역할이 됐지.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내면은 무너졌다. 남편은 그녀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솔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이혼 후 홀로 남은 그녀는 유빈을 보며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너는 나의 빛이었어. 내 웃음, 내 강인함.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너도 알잖아. 나처럼.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학 시절 로맨스는 짧았지만 깊었다. 여자친구 지은과 만난 6개월, 카페 구석에서 나누던 속삭임, 한강 산책로에서의 손잡음. 하지만 지은의 가족 압력에 지은은 떠났다. 난 그 후로 사랑을 피했어. 아빠 기대도 부담이고 유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솔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깨에 기대는 그 순간 유빈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언니, 나도 너한테 끌려. 하지만 이게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 그날 밤 둘은 갤러리를 나서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오갔다. 유솔은 유빈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우리만의 시간을.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유빈은 저항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그들을 감싸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유준호가 이상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빈아, 요즘 유솔이랑 자주 만나.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 있었다. 유빈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아니, 그냥 카페에 놀러 오셨어.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유준호는 유솔과 통화하며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다. 한편 유솔의 갤러리에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주제는 숨겨진 감정, 한국 전통 수묵화의 현대적인 터치를 더한 작품들. 유빈은 초대받아 갔다. 전시회장에는 미술 애호가들로 가득 찼고 유솔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우아함에 유빈의 가슴이 벅찼다. 언니, 이 그림. 나야. 유빈이 속삭였다. 한쪽 벽에 걸린 초상화, 유빈의 눈빛을 포착한 작품. 유솔은 미소 지었다. 내 영혼을 그렸어. 그 순간 한 손님이 다가왔다. 유준호였다. 유솔아, 축하해. 그런데 이 그림. 익숙한데 그의 시선이 유빈에게로 향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준호는 유솔을 따로 불렀다. 유솔아, 너 유빈이한테 무슨 일 있냐? 요즘 둘이 이상해. 유솔은 침착하게 웃었다. 준호야, 오해 마, 그냥. 그림 모델일 뿐이야. 하지만 유준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과거 유솔의 이혼 이유를 떠올렸다. 유솔이, 너 그때도 이상한 소문이 있었잖아. 한국 사회의 편견, 여성 간 사랑에 대한 속삭임. 유준호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이 싹 텄다. 유빈과 유솔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언니,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네. 유빈이 말했다. 유솔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 우리 사랑도. 작지만 소중해. 그들은 사랑을 속삭였다.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눈빛과 손길로 충분했다. 한국의 로맨틱한 스팟, 남산의 자물쇠 벽. 유솔은 작은 자물쇠를 꺼냈다. 이걸 걸까? 유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빈 앤드 유솔이라고 새긴 자물쇠, 그들의 비밀스러운 약속.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유빈의 친구, 지수에게 소문이 새어나갔다. 지수는 대학 동창으로
유빈의 과거 로맨스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빈아, 유솔 언니랑. 진짜야? 카페에서 속삭이는 지수. 유빈은 당황했다. 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만 지수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한국의 SNS 문화, 소문은 바람처럼 퍼진다. 유솔의 갤러리에도 이상한 방문자들이 늘었다. 그 초상화 모델, 유솔 씨의. 특별한 사람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유솔은 미소로 얼버무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어느 가을 저녁, 유빈은 집으로 돌아가다 아버지와 마주쳤다. 유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빈아, 나 유솔한테 들었어. 너희.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빈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빠. 어떻게 유준호는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지수로부터 온 메시지, 익명의 제보. 내 친구, 내 절친의 딸이, 이런 식으로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의 눈빛. 유빈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사랑이야. 진짜 사랑하지만 유준호는 문을 쾅 닫았다. 그 밤, 유빈은 홀로 울었다. 선이 넘어진 데가 이제 시작이었다. 유준호의 반응은 유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빈을 불렀다. 식탁 위에는 평소에 반찬이 없었고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유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유솔은 내 이모벌 되는 사람이야. 게다가 여자끼리. 이건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유빈은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쥐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나 행복해요. 하지만 유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가족을 지키려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유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의 간극,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이었다. LGBT에 대한 이해 부족,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압박. 유빈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유솔에게 전화했다. 언니. 아빠가 알아. 어떻게 해? 유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유빈아, 나한테 와. 갤러리로. 유빈은 재빨리 짐을 챙겼다. 서울의 지하철, 붐비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갤러리에 도착한 유빈은 유솔의 품에 안겼다. 언니, 나 무서워. 아빠가 우리를 인정 안 해줄 거야. 유솔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시간이 필요해. 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유솔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과거, 이혼 후 동네에서 돌던 소문. 유솔 씨, 남편 버리고 여자랑. 그런 편견이 다시 되살아날까봐 둘은 한옥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솔이 차린 호박죽, 따뜻한 한국 가을 음식. 유빈아, 우리 도망칠까? 유솔의 농담 같은 말에 유빈은 웃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스며 있었다. 며칠 후, 유준호는 유솔을 찾아왔다. 갤러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유솔아,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유솔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오빠, 들어와. 셋이 마주 앉은 그 순간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유빈은 유솔 옆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유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유솔아, 너 왜 우리 유빈이를? 내가 나한테 한 약속은 뭐였어? 가족을 지킨다고. 유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통제할 수 없어. 나도 처음엔 부정했어. 유빈이를 동생처럼 봤는데 점점. 유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사랑.
이건 배신이야. 내 인생 최고의 친구가 내 딸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빈이 끼어들었다. 아빠, 배신이 아니야. 우리도 고통스러워. 사회가, 가족이 우리를 밀어내잖아. 유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을 줘. 하지만 이 관계 인정 못해. 그는 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집은 정막에 휩싸였다. 유빈은 카페를 쉬고 유솔의 갤러리에 머물렀다. 둘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그림자처럼 드리운 갈등이 무거웠다. 갈등은 외부로도 퍼졌다. 지수의 실수로 소문이 SNS에 올랐다. 익명 계정의 포스트, 유명 갤러리 주인, 아버지 친구와 딸의 스캔들, 레즈비언 로맨스, 댓글은 악랄했다. 한국에서 이런 게 다 있나? 가족 망치는 년들. 유솔의 전시회는 취소 위기에 처했다. 후원자들이 철회했고 언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유빈은 카페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저 사장님, 그 소문 진짜야.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개인의 사생활이 공동체의 재료가 되는 현실. 유솔은 강인하게 버텼다. 그녀는 새로운 작품을 그렸다. 금기의 선, 붉은 선이 두 그림자를 가르는 추상화. 전시를 강행했다. 작은 규모지만 LGBT 지지단체에서 응원했다. 유빈은 그곳에서 연설을 했다. 사랑은 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관객들의 박수. 하지만 유빈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아버지의 침묵이 가장 무거웠다. 어느 날 유빈은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유준호의 사무실, 건설 도면이 어지럽게 쌓인 곳. 아빠, 이야기하자 유준호는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유빈아, 나은의 엄마 생각나. 그녀도 내 나이 때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지. 그의 고백에 유빈은 놀랐다. 엄마가. 유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의 첫사랑은 여자였어.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묻었지? 그 고통을 알기에. 너한테 똑같은 짐을 주기 싫었어. 충격적인 비밀. 유빈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 그럼 왜 우리를 밀어내? 유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워. 사회가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을까 봐. 그 대화는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유준호는 유솔에게 전화했다. 유솔아, 만나자. 한강에서 세 사람이 다시 모인 그곳,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유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둘 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하지만 진심 어린 수용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 불편한 타협이었다. 유빈과 유솔은 안도했지만 완전한 평화는 멀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유빈과 유솔은 명동에서 데이트했다. 따뜻한 호떡을 나누며 웃었다. 언니, 우리 버틸 수 있을까? 유빈이 물었다. 유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함께라면.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수가 유준호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냈다. 사진, 메시지. 지수의 질투. 아니, 단순한 실수. 유준호의 신뢰가 다시 흔들렸다.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지수가 아니었다. 유준호의 회사 동료, 오래된 친구 박 사장이었다. 그는 유솔의 전시회 소문을 듣고 유준호에게 흘겼다. 준호 씨, 딸이 그 유솔이란 여자랑 이상한 관계라던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텐데. 한국의 직장 문화, 네트워킹이 소문이 온상이 되는 곳. 유준호는 분노했다. 그딴 소문,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그는 유빈을 다시 불렀다. 유빈아, 이 관계 끝내. 유솔이랑 헤어져. 내가 도와줄게. 유빈은 충격에 빠졌다. 아빠, 왜 또? 이제 이해한다고 했잖아. 유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야 내 미래,
직장, 결혼. 다 망칠 거야. 이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한국의 취업시장, LGBT 이력이 드러나면 차별이 따르는 세상. 유비는 울며 집을 나왔다. 유솔에게 달려갔다. 언니, 아빠가 다시 반대해. 어떻게 해? 유솔은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유빈아,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짐이 될까 봐. 그 밤, 둘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유솔의 코트 자락이 나부꼈다. 기억나. 여름에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유솔이 말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우연한 만남, 지금은 운명. 언니, 포기 안 해, 우리 사랑. 진짜야. 하지만 유솔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유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준호야, 유빈이를 행복하게 해줘. 나 물러날게. 그 편지를 본 유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친구의 희생, 딸의 고통. 고조되는 갈등 속 유솔의 갤러리는 위기에 처했다. 후원 철회, 언론의 부정적 기사. 미술계 스캔들, 레즈비언 로맨스, 제목이 유솔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홀로 울었다. 유비는 카페를 포기하고 갤러리를 도왔다. 손님 없는 공간에서 둘은 그림을 그렸다. 유빈의 손을 잡고 붓을 움직이는 유솔. 이게 우리야. 영원히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문 밖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LGBT 상담센터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단체, 무지개 가족. 그곳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눴다. 제 딸이 여자를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의 말은 따뜻했다. 수용이 첫걸음입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유준호는 책을 빌려 읽었다. 레즈비언의 삶, 실제 이야기들. 밤새워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배신의 절정은 왔다. 박 사장이 유준호를 압박했다. 준호 씨, 승진에 방해될 딸 문제 해결해. 유준호는 분노하며 사표를 냈다. 이런 회사 필요 없어. 그의 선택은 용감했지만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유비는 알게 됐다. 아빠, 왜? 나 때문에. 유준호는 미소 지었다. 너를 위해. 이제 이해했어. 작은 화해의 순간. 유빈과 유솔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유솔이 말했다. 둘은 손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제주의 바람, 해물탕의 향기. 로맨틱한 저녁, 별을 보며 속삭임. 언니, 사랑해. 유빈의 고백. 유솔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휴대폰에 온 메시지. 유준호의 부재중 전화. 돌아와. 이야기할 게 있어? 돌아온 서울. 유준호의 집. 그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유솔아, 유빈아. 미안해. 내 편견이 너희를 아프게 했어? 이제 축복할게. 그의 말에 둘은 울었다. 포옹, 가족의 재결합.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남아 있었다. 사회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성.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유빈과 유솔은 피크닉을 했다. 유준호도 함께. 아빠, 고마워. 유빈의 미소. 하지만 멀리서 박 사장의 그림자가 보였다. 새로운 배신의 조짐. 화해의 여운은 짧았다. 박 사장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유준호의 사표를 빌미로 회사 내에서 유준호를 가족 문제로 인한 불안정이라고 몰아갔다. 소문은 퍼졌다. 유준호 씨 딸, 동성애자라서 유준호의 새 일자리 찾기는 어려워졌다. 50대 중반의 나이, 한국의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그는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유빈아, 미안. 내가 아니었으면. 유준호의 자책.
유빈은 마음이 아팠다. 아빠, 나 때문에. 후회하지 마. 유솔도 타격을 받았다. 갤러리의 임대료가 밀리고 작품 판매가 줄었다. 유빈아, 나오 포기할까봐. 그녀의 약한 모습은 유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유빈은 카페를 재개했다. 무지개 커피숍으로 리브랜딩, LGBT 친화적 공간. 손님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곧 따뜻한 커피와 스토리로 모여들었다. 사장님, 응원해요. 한 손님의 말, 유빈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매일 저녁, 유솔의 갤러리에서 만나 그림을 그렸다. 유빈이 모델이 되고 유솔이 영혼을 포착했다. 언니, 이 그림. 우리 미래야, 유빈이 물었다. 유솔은 웃었다. 그래, 영원한 봄, 한국의 사계절,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하지만 유준호의 고립은 계속됐다. 그는 홀로 한강을 걸었다. 준호야, 왜 그래? 옛 친구의 전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 유솔의 과거가 드러났다. 이혼 전 그녀의 첫사랑. 대학 시절 여학생과의 로맨스, 비밀리에 끝난 이야기. 그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언론이 파헤쳤다. 갤러리 주인 유솔, 과거 레즈비언 스캔들, 유솔은 무너졌다. 유빈아, 나 더러운 사람이야. 유빈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 언니는 내 영웅이야. 유빈은 결심했다. 공개적인 행동.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6월. 유빈과 유솔, 손잡고 행진. 사랑은 평등해, 9호. 유준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퍼레이드 끝에 다가왔다. 둘 다 대단해. 포옹. 진짜 수용의 시작. 하지만 배신의 클라이맥스. 박 사장이 유솔의 갤러리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내 명예를 더럽혔다. 터무니없는 소송. 유솔은 법정에 섰다. 제 사랑이 왜 죄인가요? 그녀의 증언. 유빈은 증인으로 나섰다. 유솔 언니는 제 가족이자 사랑입니다. 법정의 공기, 무거웠다. 판결은 무죄,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유준호는 박 사장을 찾아갔다. 이게 친구냐? 그만해. 이 그의 분노. 박 사장은 비웃었다. 준호야, 내가 변했어. 동성애 옹호자 유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 내 딸의 행복을 위해 그 대치, 우정의 끝. 여름 끝, 유빈과 유솔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언니, 여기서. 약속해. 영원히 유빈의 반지. 유솔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로맨틱한 일몰. 하지만 유준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말했다. 유빈아, 유솔아. 미안.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 그의 말, 가족의 재탄생. 유준호의 병세는 가족을 다시 묶었다. 병실에는 꽃다발이 가득했고 유빈과 유솔이 번갈아 간호했다. 아빠, 괜찮아? 유빈의 걱정. 유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 엄마처럼. 지켜볼게.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마음의 평화가 빨랐다. 퇴원 후 그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유빈의 옆에서. 아빠, 커피 타는 법 배워. 유빈의 장난. 유준호는 웃었다. 내 사랑만큼 달콤하게. 유솔의 갤러리는 부활했다. 소송 후 지지자들이 모였다. 새로운 전시, 사랑의 선. 한국 전통 문양의 무지개 색을 입힌 작품. 개막식에 유준호도 왔다. 유솔아, 내 작품. 아름다워. 그의 칭찬. 유솔은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고마워.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다. 이웃의 수군, 직장의 차별. 하지만 둘은 강해졌다.
유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한국 레즈비언 이야기. 실제 경험 공유. 우리 목소리를 내자 유솔은 미술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청년들을 위한 감정을 그려봐. 서울의 가을. 잎사귀가 떨어지는 공원에서 배신의 여파. 박 사장은 해고됐다. 그의 소송이 역풍을 불렀다. 유준호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건설 회사, 하지만 만족스러웠다. 이게 진짜 삶이야. 둘의 로맨스는 성숙해졌다. 겨울, 설악산 등반. 눈 덮인 산길, 손잡고 오르며 언니, 추워. 유빈의 투정. 유솔은 코트로 감쌌다. 내가 데워줄게. 정상에서 본 풍경, 영혼의 연결. 유준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 엄마의 일기, 봤어. 그녀도 너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시대가 유빈은 안겼다. 아빠, 이제 우리 시대야. 봄, 벚꽃 축제. 가족 3인, 한복 차림으로. 행복해. 유준호의 물음. 네, 둘의 대답. 하지만 작은 갈등? 유솔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유솔아, 다시 만나자. 그의 제안. 유솔은 단호했다. 아니, 이제 내 삶은 유빈이와 유빈의 질투. 하지만 신뢰로 극복. 여름, 제주 재방문. 결혼식 같은 서약. 영원히. 가을, 전시회 성공. 언론의 긍정기사. 사랑의 승리.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유빈과 유솔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그곳, 모든 게 시작된 곳. 언니, 1년 됐네. 유빈의 속삭임. 유솔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들의 손, 이제 떨림 없이 맞잡혔다. 유준호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LGBT 단체에 기부했다. 내 딸 덕분에 깨달았어. 그의 연설, 작은 모임에서. 가족의 치유, 완성됐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유솔의 갤러리 위층, 작은 아파트. 아침에 깨우는 커피향, 저녁에 나누는 이야기. 한국의 일상, 사랑으로 물든.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더 큰 규모. 둘은 깃발을 들었다. 사랑은 선이 아니야. 9호. 미래, 유빈의 꿈 커피숍 체인, LGBT 테마. 유솔의 꿈, 국제 전시. 함께라면 가능해. 마지막 겨울, 가족 모임. 김치찌개, 웃음소리. 유준호의 축복. 너희가 내 자랑이야. 결말은 따뜻했다. 예상치 못한 선을 넘은 사랑, 이제 다리를 놓았다. 한국의 하늘 아래 영원한 봄이 피어났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유빈과 유솔의 결혼식. 작은 교회, 무지개 꽃, 유준호의 눈물. 축하해, 내 딸들아. 사랑의 승리, 인간적인 결말.